올해 들어 벌써 9번째 탄도미사일로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올해 들어 벌써 9번째 탄도미사일로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루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26발이 최대 7,5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이 한 달간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돈의 규모가 7천만 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다. 미사일 하나 쏘는데 수백억이 드는데 어떻게 계속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의아합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한 발에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정도 된다며 총 5천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로 추정한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다. 하루 동안 1,000억 원 공중에 날린 김정은 재벌도 이렇게 돈 쓰면 망한다.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이죠. 지난달 중순 이 화성 17형 평양 발사대에서 출발해 1000km를 날아가더니 동해 수역에 떨어졌는데요. 이런 ICBM 쏘려면 한 발에 무려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65억 원이 들고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도 한 번 쏘는데 40억가량이 들어갑니다. 오랫동안 국제사회로부터 고강도 경제 제재를 받는 국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인데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가상화폐 해킹에 있습니다. 우방국과의 원자재 거래 대신 가상화폐 절도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건데요. 한미 당국도 보고만 있을 순 없죠. 미국 CNN은 북한 암호화폐 세탁 현장 급습기 기사에서 어떻게 북한 해킹의 현금화를 잡아냈는지 자세히 다뤘습니다.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 사무실에 비밀리에 모인 우리나라 국정원과 미국 민간조사단 판교팀으로 불리는 이들은 북한 해커들이 훔친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려는 낌새가 포착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판교팀이 지목한 북한 해커들은 하몬이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가상화폐 회사에서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가량을 훔쳤는데요. 이 가상화폐를 현금화 계좌로 이체하는데 몇 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중요한 순간 판교팀은 해커들의 자금 이체가 시작되자마자 이를 차단했고 해커들은 결국 해당 계좌를 포기했습니다. 판교팀이 회수한 자금은 1,300억 가운데 13억 원 규모 막지 못했다면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에 흘러들어갔을 돈이었던 거죠. 북한이 가상화폐 절도에 사활을 걸다 보니 돈 세탁 수법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데요. 가상화폐를 쪼개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믹싱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래 추적이 어려워지자 각국 정보 당국도 북한의 믹싱 서비스 차단에 나선 상황이다. 김정은이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성과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외화를 조달해야 하고 외화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외화를 취득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외화를 조달할 수밖에 없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도난당한 가상화폐는 5조 원 규모,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조 5천억 원 정도가 북한 해커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해킹 자금이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로 연결돼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보 수사기관과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소가 협력관계를 강화해 신종 해킹 기법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몇 푼 외화벌이도 경제 제재로 그전만 못한 빤한 살림에 그런 거에게 돈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미스터리다. 하지만 결국 바닥이 드러날 것이다. 마르지 않는 셈이던 김정은의 금고가 바닥을 보이는 상태니 북한 주민의 상황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현재 북한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다. 김정은의 정책이 달라졌다. 비교적 실용적으로 사회주의를 운용하던 그가 실상과 동떨어진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집권 후 상당 기간 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을 묵인하고 물질적 인센티브를 활용했지만 이젠 시장을 통제하고 국가가 상업과 무역을 독점하려 한다. 특히 협동농장에서 생산한 양곡 대부분을 정부가 수매의 국영 판매소에서 팔게 함으로써 식량의 시장 거래를 줄이거나 없애려 한다. 이 정책의 피해자는 북한 주민이다. 이미 술을 줄이고 쌀 대신 옥수수를 먹는 주민이 늘어났고 최근에는 아사 소식까지 들리고 있다. 쌀의 공급 감소가 한 원인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김정은의 엉터리 정책이 시장 생태계와 조정력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진정한 변화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주체적 인간이 아니라 정권의 노예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들고 일어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더 바닥을 쳐야 한다. 고난의 행군 시대보다 더한 고난이 닥쳐 주민뿐 아니라 지도층조차 못 살겠다 가라보자를 외칠 상황이 되어야 한다. 북한 국가보위성이 평안남도 평성시의 거물 환전상 2명을 환율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21일 데일리 NK에 지난 15일경 평성시에서 거액의 외화를 움직이는 40대 여성 2명이 국가보위성에 긴급 체포됐다며 보위성에 체포된 여성들은 김씨 자매로 10여 년간 평성시의 환율과 시장 물가에 영향을 미치던 인물들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김씨 자매는 2011년경 길거리에서 담배를 파는 소매장사로 시작해 거대 물주로 성장했고 이후 거액의 돈을 굴리는 환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예를 들어 평양담배 공장에서 10톤급 트럭의 담배를 받아오면 김씨 자매는 이를 평성시의 도소매 장사꾼들에게 공급하는데 대금을 외화로 받을 경우에는 환율 시세보다 낮게 받고 내화로 받을 때는 환율 시세보다 높게 계산해 받으면서 이유를 남겼다. 또 그렇게 벌어들인 외화를 다시 팔 때에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아 이득을 챙겨오기도 했다. 자매의 이 같은 행위는 평성의 시장 환율에 크게 영향을 미쳐 시장 교란이 발생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시장을 교란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거대 돈주, 물주들을 지목하고 거액의 자금을 움직이는 주요 대상들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북중 국경 지역과 평양, 평성, 함흥과 같은 대도시들에서 물류를 유통하고 환율을 조작해 시장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상들을 항시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돈주나 물주들은 문제가 제기되면 일정 금액의 돈을 뇌물로 바쳐 처벌을 피해가 단속기관의 통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